국가가 나서서 일정 수준의 무장 체계를 유지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맥족이라 불렀고 그 족속들이 쓰는 활을 맥궁이라 불렀는데 이게 중국 사설에 등장할 정도이니 말은 다 했다고 할 수 있죠. 홍엄과 청동투구, 청동화살초, 여기에 이런 청동 갑옷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스토리텔러 글린킴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윤내연, 박선희, 하문실 학자님이 쓰셨던 고조선의 강역을 밝히다라는 서책을 통해 고조선이 만주랑 한반도를 지배했었던 거대한 대제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세 학자님의 주장이 아니라 고대시대 때부터 근현대까지 쭉 전승되어 오던 고조선 설 중 하나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고대시대 사마천의 사기와 진수의 삼국지의 기록들을 보면 고조선을 두고 방수천리, 즉 사방으로 수천리에 달하는 끝이 없는 영토를 가진 거대한 대국으로 기록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원전 1세기경 통일제국 한나라를 상대로 주변의 국가들의 길목을 차단하고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던 강성대국으로 묘사가 되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 실학자였던 권람과 박지원, 이유경 등은 고조선이 요동을 기점으로 팽창해서 만주 전체랑 한반도 전체를 지배한 거대 제국으로 기록을 했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였던 김규현, 신채우, 장도민 역시 고조선이 만주랑 한반도를 지배한 대제국으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이 강했을 때는 만리장성을 넘어 대륙 땅까지 점거했다고 주장했고, 추가로 18세기 프랑스 예수회 소속 장 바티스트 레지 신부가 기록했던 고조선 역시 만주와 한반도를 지배했던 거대한 대국이라고 주장했고, 상나라 무정 때부터 진시황대까지 약 1100년가량 대륙을 지배했다고 주장했던 것을 보면 고조선이 거대한 대국이었다는 주장이 한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에 통용되던 인식 중 하나였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고조선이 정말로 만주랑 한반도를 지배했었던 거대한 대제국이었을까요? 오늘은 박선희 학자님이 주장하신 고대 한민족의 문화와 복식을 근거로 방수천리 고조선이 진짜인지, 그리고 고대 한국인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기원전 400년까지를 보통 청동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만주 지역과 한반도는 중국과 달리 청동기 시대에도 상당 기간 토기 문화가 공존했던 지역이고, 실을 뽑을 때 사용하던 가락 바퀴라든지 비파형 농검, 청동 거울, 팔주령 등은 황하 문명에서 발견되지 않는 독자적인 유물들인데요. 심지어 이 유물들이 마을의 터라든지 무덤 안에서 시신들과 같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엄연히 만주와 한반도는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고조선의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갑주나 무기 체계가 극명하게 나뉜다는 점인데요. 피지배층들은 동물의 뼈를 규칙적인 방식으로 가공하고 구멍을 뚫어서 물고기 비늘처럼 엮어서 사용했다는 점이고, 이게 여러 겹이 겹쳐지면 출렁거리는 탄성이 생겨서 활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수월했을 뿐만 아니라 백변전까지 가능할 정도의 단단함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또 만주와 한반도는 돌을 예리하게 갈아서 만든 서촉들이 대량으로 발견이 되는데, 박선희 학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피지배층들의 무장 수준이 생각보다 놀라울 정도로 체계를 갖춘 형태이며, 이러한 규칙성을 보일 정도면 국가가 나서서 일정 수준의 무장 체계를 유지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투활이라고 하면 물소의 뿔로 만든 흑각궁을 떠올리시잖아요. 흑각궁은 일반 활보다 탄성이 좋기 때문에 사거리는 물론이고 파괴력까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 살던 국가 이전의 시대, 즉 고조선 이전의 시대 주민들을 예맥족이라 불렀고, 그 족속들이 쓰는 활을 맥궁이라 불렀는데 이게 중국 사설에 등장할 정도이니 말은 다 했다고 할 수 있죠. 역사학자분들은 이 점을 들어 맥궁을 흑각궁과 비슷한 복합궁으로 평하기도 하더라고요. 확실히 피지배층들의 무장 정도만 봐도 고조선의 군세가 되게 막강했다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고조선의 지배자들은 어떻게 무장을 했을까요? 고대시대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을 근거로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지역별로 다양한 무덤 양식들이 보이지만 크게 보면 고인돌과 목감묘, 석감묘라는 무덤 양식이 고조선의 핵심 대표 무덤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 활주령 등이 발견이 될 뿐만이 아니라 청동 투구와 청동 화살 쪽, 그리고 원형으로 된 청동 단추들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을 보면 당시 고조선의 지배자들이 어떻게 치장했고 어떤 위계를 드러냈는지 대략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남아있는 청동 유물은 산화돼서 청동빛이 돌지만 당시에 갓 만들어졌을 때는 표면이 매끈하고 밝아서 금빛에 가까운 광택으로 번쩍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파형 동검과 청동투구, 청동화살초, 여기에 이런 청동 갑옷까지 더해진다면 고조선의 지배층과 전사 집단은 단순히 싸우는 사람들을 넘어 권위와 공포심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만주랑 한반도는 엄연히 중원 문화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문화를 일으켰다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 중원의 통일제국들이 침공해와도 오히려 고조선군들이 상문을 열고 나가 수립군을 괴멸시키는 성과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런 강성한 고조선의 모습이 박선희 학자님의 자료를 통해 증명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